아, 네, 아쉽고. 댓글들을 보니까 뭐 저랑 뭐 누구 문재인이라고 닮았다고 얘기하시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디 문재인이라고 저하고 헤그세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 헤그세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영상에 나오는 얼굴하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더 실물이 좀 더 안 귀엽습니다. 아, 아무튼 참 요즘에 그 누구지 그 안규백 때문에 헤그세스의 그 위대함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예. 아, 미국 국방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여성, 흑인 싹 다 잘라버리고 국방부는 무조건 이제 효율로 딱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 그 방위비형 출신의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안규백 국방장관은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를 통합을 시킨다 그러니까 참 이게 참 헤그사스가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싶습니다. 예. 아직도 미국은 육군하고 저 어디에요? 해군하고 저기 무슨 그 풋볼 게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참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 나라는 엎어지고 있고 앞으로 갈 길도 별로 뭐 탑을 찍고 있는 나라는 아직도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되는 나라는 왜 되는지 딱 나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트럼프 관련돼 가지고 이란 관련돼 가지고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지금 보니까 언론 중에서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발목이 잡힌 것처럼 미국이 이란한테 발목을 잡혀서 베트남전처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트남전하고 이걸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왜 그게 맞지 않는지를. 그리고 베트남전이 어떤 상태로 끝났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베트남전은 전쟁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공산주의에 대한 예,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이 당시만 해도 이제 뭐 50년대 이럴 때만 해도 엄청나게 국민들한테도 그러니까 그 되게 위협적인 에,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영국의 킴 필비 사건. 예. 킴 필비라고 이제 영국의 우리 따지면 이제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뭐 제3차장 뭐 예를 들면 뭐 홍장원 같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KGB에 포섭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언더커버 짓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결국은 모스크바로 이제 망명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60년대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50년대, 60년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전 세계가 거의 전 세계의 웬만한 지식인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향수라기보다 공산주의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맨하탄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공산주의자가 있어가지고 소련에다가 원자폭탄 기밀을 갖다 줄 정도로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당시만 해도 그렇게 뭐 이렇게 혐오스러운 대상이 아니었어요. 되게 막 기대를 많이 했단 말이야.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 베트남이라는 게 이제 공산화가 된다는 것을 어떤 걸로 생각했냐면 베트남을 놓치면 뭐 아시아 전역이 공산화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베트남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공산화 되는 것까지도 상당히 놀랍게 바라봤던 미국인데 이게 이제 동남아로 가면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막 이런 데가 공산화가 되니까 잘못하면 이제 그 공산화의 지역이 되게 넓어지잖아요. 그 뭐 아시겠지만 일본이 동남아를 가려고 했던 것이 석유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도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냐. 동남아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인도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가졌던 그 불안감보다 훨씬 더 큰 불안감을 가졌던 것이 베트남전.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소모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전에서 만약에 미국이 손을 놓게 되면은 이 동남아시아 전역이 뭐 태국 같은 데도 그렇고 뭐, 뭐 필리핀 뭐 이런 데까지 다 동상화 돼버리면 어떡하냐. 되게 이제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 지식인들 자체가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거야. 왜냐면 슬로건 자체가 되게 멋있잖아요. 어쨌든 뭐 같이 잘 살자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베트남전이 상당히 그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볼 때는 저렇게 왜 밑 빠진 독이 물 붓기 같은 저런 전쟁을 왜 했을까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거의 뭐 목숨을 다 바쳐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 정도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 북한군이 내려와 6.25 때 내려왔을 때도 칠함대를 대만으로 파견하고 인천 상륙작전까지 해가면서 끌어올린 이유가 뭐냐면 그 공산주의라는 것이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거 엄청난 파괴 효과가 있을 거라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베트남전이 왜 미국하고 그 이란전하고 다르냐? 일단 베트남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겁을 내는 거고 이란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란은 종교인데 원리주의, 이슬람 원리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그냥 여러 가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베트남은 동남아 내에서 물론 베트남도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만은 베트남의 경우에는 베트남 전쟁을 할 당시에 중공 애들한테 엄청 지원을 받아 소련하고 중공 지원을 받았단 말이야. 물론 이란도 지금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죠. 소련도 그렇지만 근데 그때는 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거고 지금은 그냥 이란은 어떤 이념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야. 그냥 종교예요. 종교로 돼 있는 나라인데 이란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홀로 타겟이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중동 지역에서 자기 홀로 그냥 그러니까 옆에 있는 뭐 UAE라든지 뭐 사우디라든지 뭐 오만이라든지 뭐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뭐 이란을 그렇게 고깝게 보지 그러니까 좋게 보는 게 아니야. 고깝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지. 저게 왜 저기 왜 있어가지고 왜 이 호르무즈 해역도 피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거 괜히 또 호르무즈 해역 뭐 봉쇄한다고 그러고 또 저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되게 막 의구심으로 보고 있는 나라고 베트남은 소련하고 중국이 막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막 이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예. 거기다가 당시의 환경이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환상을 갖고 있던 그런 시대. 근데 지금 우리가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환상적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 그 히잡 쓰고 앉아가지고 여자들 그렇게 고생시키고 뭐 여자들 막 이렇게 잡아다가 죽이고 자기 시민들 그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어느 누가 그렇게 동정표를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겁을 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베트남 전쟁 때 그 어떤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베트남 때는요 국민들이 호지명을 되게 존경했어요. 예. 호지명을 되게 존경했고 또 남베트남이 되게 썩었고 그러니까 남베트남이라는 어떤 비교 대상 국가가 있었잖아. 근데 이제 지금 이란 내에서 뭐 비교 대상 즉 지금 혁명수비대가 되게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한 어떤 비교 대상이 없어요. 예. 그런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베트남전으로 가기가 되게 어렵지. 베트남전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일단 민심을 잃어야 되거든. 예. 민심을 잃어야 되는데 지금 이란이 민심을 이 미국이 민심을 잃게 만들 만한 게 있을까? 특히 중동 안에서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그 중동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저기 미국이 이란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을까? 거의 없는 거예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도 미국이 이란을 더 세게 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UA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원수야. 예.
UAE하고 지금 이란은 완전 원수예요. 어? 얘네 원래 브릭스 같은 국가야. 옛날에는 되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국가예요. UAE하고 이란은. 응?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UAE가 가장 빈정상한 게 그 이란이에요. 이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노골적으로 호르무즈에서 무슨 뭐 그거 돌을 반내만에 그러고 있잖아. 그게 다른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왠지 느낌이 안 좋은 거야. 아, 이게 저게 앞으로 이렇게 저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바뀌었다 이건 농담으로 딱 느껴지잖아요. 트럼프가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바뀌었다 이런 거는 아이 뭐 진짜 바뀌었어 이런 생각이지만 이란이 바뀔 것 같으면 진짜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이란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언론들이 기성 언론들이 이란 전쟁을 마치 베트남 전쟁처럼 미국이 막 이렇게 발을 묶일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이게 다른 거냐면 미국이 이란을 공습을 하거나 이란을 공격했을 때 전 세계 어떤 국민들이 미국을 비판을 하겠어요. 예. 거의 그럴 일이 없는 거야.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저기 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저기 안 좋지 이미지가. 예. 이미지가 안 좋아요. 예. 근데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미지가 안 좋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왜? 이란 자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짓이 전 세계적으로 별로 그렇게 올바라 보이는 짓이 아니었거든. 뭐 여자들 뭐 저기 막 히잡 안 쓴다고 그래서 잡아다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지금 뭐 자꾸 한국 언론에서는 트럼프를 자꾸 폭군인 것처럼 뭐 이란을 되게 멀쩡한 이란을 저기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팩트는 뭐냐면 전 세계 여론은 트럼프에게 우호적이에요, 되게. 네,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베트남전이다, 뭐 이 전쟁이 베트남전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베트남전하고 좀 다르다. 왜? 베트남전은 베트남이 중국하고 소련한테 엄청 지원을 받고 또 베트남 자체의 국민 자체가 똘똘 뭉쳐있는 그런 상태.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자체가 사실은 미국하고 싸우기 전에 어디랑 싸웠어요? 자기들을 식민 지배했던 네덜란드랑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프랑스랑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베트남과 싸워줬어. 그게 1차 베트남 전쟁이에요. 1차 베트남.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재밌는 놈들이 이게 뭐냐면 재수가 없는 새끼들이 이게 뭐냐면 1945년에 러시아 그 어디야 독일이 항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쟤네들이 원래는 일본 애들이 이제 동남아 들어오면서 프랑스 애들이 물러갔는데 일본이 어떻게 보면 추축국이잖아요. 동맹국이 독일이잖아.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 또 물러갔다고. 근데 프랑스가 BC 프랑스가 있었잖아. 이 BC 프랑스는 또 독일이 세운 괴뢰 국가야. 그러니까 이 같은 추축국이 된 거야, 얘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프랑스가 접수하고 있는 이 베트남을 그냥 동맹국이 접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해서 그냥 약간 약하게 다뤄줬다고. 근데 이 동맹국이 더 지니까 이게 독일이 지니까 프랑스가 다시 그 자유 프랑스 있잖아. BC 프랑스 말고 이 자유 프랑스 놈들이 다시 또 베트남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식민지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애들이 생각할 땐 야, 아니 자기들은 저기 독일한테 점령당했는 거 자유를 찾았으면서 베트남은 다시 식민지를 하겠다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이놈들이 되게 이율배반적인 놈들인 거지. 영국은 45년도에 인도를 해방시켜줬잖아요. 인도니 다 해방시켜줬는데 이 프랑스는 베트남을 계속 식민지배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게 1945년부터 55년까지구나. 1차 베트남 전쟁이에요. 1차 베트남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1차 베트남 전쟁에서는 프랑스가 베트남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 베트남에 있어서 호치민의 어떤 그 영웅적인 어떤 위치가 얼마나 대단했겠어. 거의 그러니까 식민전쟁이야, 식민전쟁. 근데 이 프랑스 놈들이 나쁜 새끼들인 게 미국한테 꼰지른 거야. 뭐라고 꼰지렀냐면 자기들이 증거에 대해서 이제 더 합리화하려고 베트남 쟤도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산주의자 맞긴 맞지. 근데 프랑스 놈들은 이제 자기들이 지니까 미국한테 공산주의를 같이 없애야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을 개입시킨 겁니다. 응? 미국을 개입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 베트남 전쟁이 일어난 거야. 74년도까지 이제 진행되는. 이거 엄청 길게 한 거지. 예, 한 30년 한 거예요, 전쟁을. 베트남 전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이 전쟁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에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싸움이야. 이거를 제가 본부장이 시대를 말한다 해서 다 깨알같이 써놨잖아.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을 그냥 미국하고 베트남 전쟁으로 알고 있는 놈들이 많더라고. 바보 아니야, 바보. 원래는 프랑스하고 베트남 전쟁이야. 그거를 프랑스 놈들이 겐세이를 쳐가지고 미국이 개입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상황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저희 청년여행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얘기를 듣고 그걸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란은 뭐냐면 원래 친미국가였던 놈들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잘 살고 있다는 나라를 개 박살을 내놓고 국민들을 탄압하고 이렇게 된 나라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이데올로기 개념도 없고 자기들 도와준 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지가 이제 짜치니까 신흥 국가인 그 중국을 패권국으로 자꾸 이제 자기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중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무상으로 막 돈을 빌리고 막 석유도 막 이렇게 팔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 지금 이란하고 베트남을 비교를 해가지고 미국이 이란한테 발목이 잡히고 결국은 베트남전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되겠어요 그게? 첫째적으로는 지금 이란을 도와준 나라가 없고, 둘째적으로는 이란을 중심으로 국민 여론이 뭉쳐지질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그냥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해줘야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공중파라든지 유튜브 이런 데서 설명을 안 해주니까 제가 지금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지금 주식이 막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돼 가지고 거의 뭐 리딩방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긴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돈을 잃으실까봐 사람들 말씀을 드리는 거야.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실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괜히 돈을 잃고 그러시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보호 차원에서, 우리 구독자들 보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좀 진실을 좀 팩트를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란 전쟁에 대해서 이건 베트남하고 다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공중전을 어떻게 폭격을 할 것이냐, 지상군을 낼 것이냐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지상군은 이제 안 낼 거예요. 지상군은 왜 안 내냐면 지상군 자체가 올라가가지고 영토를 뭐 점령하고 말고 이런 노력보다 괜히 거기 인질로 잡혀가지고 그거 구출하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그러니까 지상군을 넣어가지고 얻는 실익이 별로 없어요. 예. 지상군을 넣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중 폭격으로 충분히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이란 내에서의 이제 반정부 세력들이 많아. 예. 근데 이란도 북한처럼 수도의 대부분 이제 친이란, 지금 현재 친혁명 수비대, 지금 현 정권의 가장 이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테헤란에 몰려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를 박살을 내면 이란이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국은 테헤란 공습을 해버려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이란이 그냥 무릎을 꿇게끔 그렇게 갈 것 같다라고 이제 지금 언론이 얘기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100% 맞는 얘기고, 공습 같은 거, 공습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미국이 손해볼 게 없어요. 이란 공습을 한다고 해서. 예. 일단 뭐 인접국도 아니고 또 이란이 보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예. 그리고 충분히 지금 석유가 이미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어. 지금 올라도 70달러야. 지금 올라도 70달러입니다. 응?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조금이라도 뭐 항복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면 바로 50달러대로 떨어져요. 예. 70달러대에서 바로 50달러대로 떨어집니다. 응?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아니 이 정도의 지금 전운이 감도는데도 70달러대밖에 안 되는 거야. 예. 지금 석유 공급이 넘쳐 흘러요. 그런 상태야.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확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떨 이유가 없다. 떨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그냥 이렇게 유지하면서 결국은 뭐 폭격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모든 작전을 다 수행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이왕이면 제가 봤을 때는 테헤란 공습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공중파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좀 확실하게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만 한다. 꼭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의 위로 구독 당부드리면서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